전 저의 엄마 아빠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절 키워준 할아버지 말씀으로 5살에 길을 잃고 울고 있는 것을 파출소에 신고를 하시고는 파출소 순경아저씨에게 저의 부모님이 찾아올 때까지 맡아 키운다고 하여 저를 할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왔다고 하였습니다. 전 이미 그때에 우리 엄마가 절 버린 것을 알았습니다. 저를 버리기 전날 아빠로 생각이 드는 사람이 찾아와서 엄마와 다투었고 그 다툼 도중에 절 버린다는 말을 한 것이 얼핏 기억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 아들이 있었는데 사고로 죽었고 며느리는 아들이 죽자마자 말 한마디 안 하고 보상금과 집을 팔고 살림을 챙겨서 도망을 가버리자 며느리를 찾으려고 시골에서 올라와 헤매이다가 찾는 며느리는 못 찾고 저를 주워서 할아버지 혼자 재배하는 지금 제가 사는 과수원으로 왔다고 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친손녀 이상으로 애지중지하시며 키워주셨습니다. 주민등록상에는 저는 할아버지의 동거인으로 올려져 있었고 이웃 사람들도 저를 길거리에서 주워온 아이라는 것을 다 알았고 혼자 쓸쓸하여 손녀로 생각하고 키운다고 생각을 하였기에 그 어느 누구도 할아버지와 저를 이상하게 안 봤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도 보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읍내에 있는 고등학교에도 진학을 하였습니다. 할아버지가 통학을 하기에 힘들다고 하시면서 읍내에 자취방을 구하여 주신다고 하였으나 쓸쓸하게 생활을 하실 할아버지가 안쓰럽기만 하여 할아버지의 조석을 만들어 드리는 낙으로 힘들었지만 통학을 하면서 학교에 다녔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행사나 일이 있어 부모님을 모시고 오라고 하면 할아버지는 당연하다는 듯이 학부모 자격으로 와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할아버지가 정말로 믿음직하였습니다. 2학년에 올라가 대학 진학 문제로 학부모를 모시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과수원의 작은 수입으로 정규대학은커녕 전문대도 못 보낸다고 할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자신이 못 먹고 못 입어도 저를 대학교에 보낸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에 전 어떻게 할아버지에게 보답을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 공부를 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하였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어떤 부탁을 하면 펄쩍 뛸 것이 분명하였기에 할아버지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절을 드리고 할아버지도 그 이후로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도를 할까 말까 고민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할아버지에게 수면제를 먹게 하기는 하였으나 두려움의 시도는 못하였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남녀공학이라 풍기가 조금은 문란하였습니다. 도회지의 남녀공학인 고등학교에서도 풍기가 문란하다고 하지만 시골의 고등학교는 더욱더 유별났습니다. 이놈하고 사귄다고 소문이 났던 년이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놈하고 사귄다는 소문이 났으며 또 얼마 안 가서 또 다른 놈과 같이 학교 뒷산으로 가는 것을 본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학교 뒷산은 말 그대로 연애 장소였습니다. 아무리 학교 선생님들이 돌아가며 산에 올라 단속을 하여도 어떻게든 선생님 눈을 피해 연애를 하였습니다. 저에게도 직접거리는 남학생은 많았습니다. 친구로 만났으나 끝내 내키지 않아서 안 만났던 남학생도 무척 많았습니다. 오직 한 번뿐인 것을 아무에게 줄 수는 없었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나를 친손녀 이상으로 키워주시고 공부를 시켜주신 할아버지 이외에 그 누구에게도 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은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하였지만 보온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선생님이 사람이 은혜를 모르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라고 한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할아버지에게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마음을 먹었으나 어떻게 해야 내가 할아버지에게 은혜를 갚을 것인가? 하고 구체적으로 생각을 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진로 문제로 할아버지가 학교에 온 이후였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과수원에 과일이 많이 열렸고 또 품질도 좋아서 다른 과수원에 비하여 할아버지 과수원의 과일은 비싼 값을 받아서 풍족은 안 하였으나 예전에 비하여서는 훨씬 살기도 좋았습니다. 금년에 전 서울의 인류대학에 무난히 합격을 하였습니다. 선생님들은 학교의 경사라고 좋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는 더욱 좋아하시며 동네 잔치를 할 정도였습니다. 등록금도 내고 이제 서울의 하숙집이나 자취방을 구하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저는 제가 있을 자취방을 구하기 위하여 서울로 갔습니다. 엄마에게 버림을 받은 후 두 번째로 올라온 서울이었습니다.
한 번은 면접을 보려고 왔었으나 그때는 혼자였습니다. 이곳저곳 다녔으나 마땅한 방은 없었습니다. 거의가 사글세 방이었으나 그 금액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참에 우리 집에서 가까운 학교로 갈까 하고 물었습니다. 아니다. 다들 못 가서 환장을 하는 그런 대학인데 하시며 더럭 화를 내시기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고 말을 흐리자 오늘은 아무 여관에서나 자고 내일 아침 일찍 찾아보자 하시며 식당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와 저는 식사를 하고 인근의 여관으로 갔습니다. 카운터에서 돈을 받는 아주머니가 이상한 눈초리로 봤으나 개의치 아니하고 방을 하나 잡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구치 밑에서 주무신다며 카운터에 전화를 하여 이불 하나를 더 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할아버지에게 바치려고 하였으나 많은 사람들이 지낸 그런 곳에서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방을 구하고 시골로 가서 드리겠다고 혼자서 다짐을 하였습니다. 다음날 어렵사리 사글세 방 하나를 구하여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로 할아버지와 저는 시골집으로 왔습니다. 농사일로 단련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할아버지는 공예에 찌든 서울에서의 이틀 생활에 무척 지친 모양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씻어. 난 밥할게. 전기밥통에 씻은 쌀을 붓고 전기를 꽂고 드디어 작전에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고 대문을 걸었습니다. 아니, 너, 할아버지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날 봤습니다. 얘야, 이럼 안 돼. 어여 나가. 하였으나 싫어. 오늘 할아버지하고 같이 있을 거야. 얘야, 이럼 안 돼. 하며 할아버지는 벌벌 떨었습니다. 그만두래도 하며 저를 떼어내려고 하였으나 한사코 있었습니다. 누가 보면 어쩌려고. 얘야, 그래도 이럼 안 된다 하시며 제 손을 잡았으나 싫어 하며 저는 천천히 이런, 내가 죽일 놈이지. 휴 하며 한숨만 쉬며 저의 행동을 봤습니다. 할아버지는 가만히만 있어요. 허참, 할아버지는 제 옆에 서서 허참 만 연발하였습니다. 얘야, 그만두자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러면 너 나중에 시집가기 곤란해. 그럼 안 가고 할아버지랑 살지. 그 눈물은 아픔의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10년 넘게 절 키우고 공부를 시켜준 할아버지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을 할 수가 있었던 제 자신이 고마워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난처한 얼굴로 대답을 못하였습니다. 얘야, 지금이라도 그만두자 할아버지가 말하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못할 짓을 하는구나 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얘야, 절대 후회 안 하지. 할아버지도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감격스러웠습니다. 눈물이 마구 흘렀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외면하며 말이 없었습니다. 전 요즘 주말이면 항상 행복합니다. 저희 할아버지 과수원이 있는 시골과 서울의 거리가 가까워서 주말이면 언제든지 할아버지에게 가서 할아버지의 그 따뜻한 사랑을 받을 수가 있으니 이 어찌 행복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한사코 저를 피하시기는 하였으나 저의 끈질긴 설득과 공세에 이제 우리 할아버지는 모든 것은 단념하시고 저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십니다. 저에게 단 2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저와 할아버지 사이를 이웃이고 할아버지의 일가 친척이 인정을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그 하나요. 마지막 한 가지 소원은 아들을 가슴에 묻고 쓸쓸하게 살아오신 할아버지에게 후사를 이을 아이를 하나 낳아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그동안 할아버지에게 받은 은혜에 다소나마 보답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할 것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면서 우리 할아버지에게 손에 예쁜 아들을 하나 안겨드릴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할아버지 제발 오래오래 사시고 건강하셔서 말 그대로 문지방을 기어 넘을 수가 있을 때까지만이라도 저에게 행복을 주시고 사랑을 풍만하게 주시기를 이 손녀는 빌 것입니다. 할아버지 많이 사랑해요.